사랑하는 은행고등학교 한국사를 공부하는 1학년 여러분, 송쌤입니다. 우와, 안녕. 아주 슬픈 소식입니다. 제 꾀꼬리 같던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을지도 정말 갑갑하네요. 다음 주가 시험인데, 오예! 네. 자, 우리가 현재는 역사다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수업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너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목소리가 좀 깨꼬리같이 돌아오면 조금이라도 나오면 찍으려고 내가 기다리다가 죽어도 안 되겠어가지고 그냥 찍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너무 이쁘죠? 목소리 진짜 섹시하죠? 조금 위험한 목소리예요. 내가 엊그제 우리 시아버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나한테 아들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소리만 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웃었지. 하하하. 큰아들이에요, 아버님 말면서. 네, 죄송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교과서 3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무려 거의 30페이지에 해당하는 거를 학습지 11번 딱 한 장으로 압축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저희가 좀 능력이 좋습니다. 미안. 자, 그래서 고대 사회형 경제 부분 들어갈 건데요. 자, 우선 교과서 35페이지, 38페이지까지 삼국의 사회경제 부분이에요. 자, 여기 부분은 36페이지 한번 읽어보셨으면 알 거예요. 여러분 읽고 오셨잖아요. 그죠? 공부하는데 교과서 하나 안 읽었어요? 읽었을 거 아니야. 미안. 자, 그래서 엄격한 신분제 사이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도 백제도 신라도 겁나 신분제 겁나 따졌던 시대죠. 지배층 진짜 왕족이며 뭐 귀족들이며 이런 애들 진짜 많은 때고요.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 고구려 사회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되는 게 있어. 진대법이죠. 기억나시죠? 고국천황 때 만들었던 거. 농민 몰락 방지를 위해서 봄에 국직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게 했던 아주 좋은 제도 있었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고국천황 때 국상, 수상, 국무총리 같은 애가 을파소라는 애였는데 얘가 농민 출신이었거든. 그래서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했고요. 우리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진대법이라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제안을 하죠. 고국천황이 받아들입니다. 자, 먼저 고국천황이 한겨울에 사냥을 가다가 길에서 서럽게 우는 젊은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엄청 서럽게 울었겠죠? 그 젊은이한테 얘기 들어봤더니 먹을 게 없어서 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이 탄식하면서 얘기했대. 내가 백성이 이제 부모님인데 이제 부족장들 그놈의 군장들이 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모든 지방의 부모님인데 우리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겠다 하면서 탄식하며 말했다면서 진대법을 만들라 하고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 진대법을 실시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어느 나라 거야? 꼬구려 거. 자, 교과서 3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항공샷, 인스타샷이죠. 자, 연맹하고에서 중앙집가로의 국가로의 발전하고서 이거 나와 있는 이 35페이지 잠깐 우리 볼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사료를 볼 거야. 우리 다 아는 얘기거든. 진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삼국의 국가체제 정비 과정에서 보면 고구려 거 보자. 모든 대가들 또한 자체적으로 하고 얘기 나오는데, 자, 모든 대가들 딱 말하면서 이거 한자로 말하면 모두 제자에 대가 할 때 가자 제가란 뜻이야. 자, 기억나시죠? 고구려에서 제가라고 귀족들 불렀던 거. 자, 감옥이 없고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모여서 평의에서 사형에 처하고 처자를 몰수하여 노비로 삼는다라고 얘기 나오죠. 왜 처자를 몰수해? 노비로 삼아. 어이없네. 자, 어쨌든 자, 제가 회의하는 거 보이세요? 자, 밑에 옆에 백제 먼저 볼게 또. 자, 니은 나라에서 재상을 뽑을 때 하고서 쭉쭉쭉 나오는데 바위에 두었다가 그래서 바위에서 우리 정치 얘기 나눠야 해서 정사암이라고 불렀대. 자, 정사암회의인 거 보이세요? 자, 그러면 신라는 뭐 나올지 뻔히 알겠지. 큰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는데 자, 요거 뭐 얘기하는 거야? 화백회의 얘기하는 거거든. 자, 이 화백회의가 그런데 화백회의가 알아주셔야 되는 거 한 사람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통과하지 못했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해요 라고 얘기만 하면 그거 통과 못한다는 거야. 모두가 찬성해도 한 사람만 반대해도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무슨 얘기야? 만장일치란 얘기지. 화백 나와 있는 거 보이시고요. 자, 화백회는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어차피 35페이지 본 거 좀만 볼게. 소수리망 즉위 2년 하고 나와 있는데 소수리망 나와 있는데 자, 보니까 불상 경문을 보였대. 자, 그런데 어디서 왔어? 전지. 왕부견이 불상과 경문을 보내왔던 거니까 불교 수용 얘기지? 소수리망이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왔다. 이거 북조인 거 아시죠? 자, 그 다음 고이왕 나와 있는 애들 고이왕 그리고 침류왕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버풍왕 나와 있겠죠? 자, 얘네들 다 기억나시죠? 어떤 애들인지. 자, 다시 소수리망 돌아오자. 삼국사기의 소수리망 3년 처음으로 율령을 반포했다도 나와 있네요. 자, 사료를 우리가 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 자, 얘는 소수림, 율령, 불교, 기억. 자, 백제 볼게. 고이왕이야, 고이왕. 고이왕, 이 열의 육품 이상은 자줏빛 옷을 입고 옷을 입게 하려는 명령을 내렸네. 하고서는 이거 관등제 정비하고 공복 제정한 거 나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침류왕 나와 있네. 침류왕.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어디서 왔네? 동진에서 왔네. 동진 기억나? 동진은 어디? 남조죠. 자, 남조의 동진으로부터 우리 불교 받아들이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신라가자. 자, 버풍왕 7년 율령을 반포하고 관리의 공복을 제정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니? 그지? 자, 대왕 버풍왕이 분노하여 이차돈의 목을 베는. 아, 이차돈 불쌍해요. 차돈이 기억나시죠? 우리 차돈이. 그래서 불교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였었고요. 자, 35페이지에 이런 사료들이 다 나와 있었네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다시 돌아오자 학습지로. 자, 진대법 고국천왕 우리 방금 본 귀족회의 좀 정리해보자. 자, 먼저 고구려는 제가이죠. 수상 누구였어요? 대대로. 그지? 백제 거는요. 정사함이고요. 귀족회의 수상. 그렇지. 상좌평이라고 불렀었지? 자, 신라 화백회의 수상은요? 그렇지. 상대등이었어. 자, 특히 얘네 의사결정 좀 특이한 거 있었잖아. 뭐야? 그렇지. 만장일치로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신라의 좀 더 특징. 신분제도 좀 보자. 골품제도였죠. 혈연에 따라 사회적 제약이 가해진 신라의 신분제도였잖아요. 골품에 따라 개인의 정치 사회적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했었어요. 자, 그리고 아이고 미안. 자, 요게 바로 골품제도였었죠. 기억나시죠? 요 도표. 자, 보면 딱 알잖아. 진골은 어디까지 올라가? 이벌찬 1등 관직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6두품은 아창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5두품은요. 대남까지밖에 못 올라가. 4두품은요. 대사까지밖에 못 올라가. 요게 신라의 관직이거든. 야, 진짜 치사반스 진짜 더럽지 않냐? 야, 솔직히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따위 뼈다구로 태어났다고 이거밖에 못하는 거야. 심지어 집 크기, 말의 개수, 그리고 뭐시기요? 요거 그 뭐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벽. 그 마당을 지켜주는 벽 있잖아. 아, 이거 뭐라 부르더라? 기억이 안 나거든. 혹시 학교에서 니네가 알면 나 좀 알려줄래? 알려주면 내가 막 있쥬.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까지 다 결정했다고. 치사 빤스지 않니? 입을 수 있는 옷도 달라. 신분끼리 결혼할 때도 막 내가 아무리 육두품을 사랑해도 내가 진골이면 결혼 못하는겨. 치사 빤스. 그렇게 치사 빤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폐쇄적인 신분제도를 운영한 게 바로 신라란 말이야. 그래서 특히 통일하교 나서부터는요. 3두품이면 다 평민으로 취급이 당했고요. 사실은 귀족도 거의 6두품, 5두품까지야. 성골진골이 왕족이었고요. 기억나시죠? 통일한 이후에는 진골만 왕을 했던 거. 자, 이런 게 바로 신분제도였고요. 골품제도였고, 그 다음에 신라에는 화랑도가 있었죠. 자, 이 화랑도 국가조직으로 편제한 게 누구였죠? 진우왕이었죠. 자, 진우왕이 이걸 국가조직으로 편제한 이유가 있었지. 자, 화랑도는요, 원래 예쁜 젊은이들이 산천을 뛰어다니면서 놀던 거야. 보이스카우트야? 뛰어다니면서 뭐 했어? 심신을 수련하고, 무술 연마하고 막 이런 거라고. 지네들끼리 그냥 막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거야. 그런데 이걸 국가조직으로 만들어서 이 화랑도라는 거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이돌급이었거든. 신라 청소년들한테는 진짜, 멋있어. BTS였단 말이야. 그래서 BTS였다 보니까 그런 아이돌들을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걸 딱 보니까, 요것을 갖다가 우리 전쟁에 쓰면 되겠구먼 하가지고 쓴 거야.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미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전쟁터에 맨 앞에 내보내 화랑들을. 나 신라의 화랑 반굴이네. 뭔 굴? 혼자네. 어린 놈의 새끼 식전부터 연병을 하네. 그래갖고 권현이 어떻게 됐다 그러? 까먹었네. 받으라 칼. 상시들으면서 칼 받으라고 지랄한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야. 싸우려고 하다가 신라의 상자등경 대장군은 김유신의 조카이다 사위이며 김유신의 아우이신 김우순 장군의 자기소개 먼저 하고요. 신라의 화랑 나는 신라의 화랑이다 얘기하죠. 아가 울지 말고 그래서 살살 개백이랑 싸우러 간 거야. 근데 의심나는 점, 조카면 조카고 사위면 사위제. 조카면서 사위는
어느 나라 개족보액이요? 개백이 나오라 캐라! 네 주둥아리에서 나 존댓말 나오라 캐라! 개백이가 네 친구가! 아! 그럼 개배기가 내 친구요? 에이! 이러고 죽어요. 전적은 미친놈들 짓이야! 사람들을 계속 보내! 꽃은 허리할 때 저녁이야! 그래서 화랑들이 이렇게 가면 전쟁터로 나가죠. 이 젊은 어린 아이들이. 그럼 이 이쁜 애들이 죽어서 돌아와. 그러면 문제는 얘네가 아이돌이었잖아. 야, 너희도 생각을 해봐라. 우리 오빠가 죽는다고 그러면 너무 슬픈데. 아무튼 우리 오빠가 다치기라도 해봐. 그러면 와 죽을 거지. 와 씨, 나 나가서 싸울게요. 나 쟤네 죽여버리고 올게요.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사기를 높이는데 활용을 했던 거죠. 전쟁터에. 자, 그래서 화랑도가 지켰던 그 5가지의 그 원광이라는 스님이 정했었던 계율이 있어. 세속오계라고 하고요. 사군이충 사친요, 교의신, 임정무태, 살생유택이라고 하죠. 이런 세속오계를 지켰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북극으로 밑으로 내려가죠. 통일신라, 경제. 자, 무슨 문서? 민정문서 좀 얘기를 해볼게. 세금 수출을 위해서 신라에서 작성한 문서거든. 교과서 51페이지에 진짜 잘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문서야.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일본에서 발견이 됐는데 촌락에 인구수, 호수, 소횟수, 말횟수 막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야. 이걸 갖다가 자세하게 조사를 한 거지. 3년마다 신라의 촌주가 그 촌락을 다스리는 촌주가 직접 조사를 했대요.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조사했을까? 그렇지. 세금 거들라고. 나라의 세금을 거두려고 조사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신라 겁니다. 민정문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역 쪽 들어가 볼게. 자, 그 다음으로 무역 들어가는데요. 장보고에 대해 청해진 좀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통일 신라 때예요. 자, 장보고라는 사람이 청해진을 설치해서 신라 당 일본을 연결하는 아주 거대한 그 무역 루트를 개척을 한다고 하죠. 대표적인 무역항으로 그 당시에 통일신라 때에 인도 상인까지 들어와서 무역했던 울산항이 있고요. 이거 말고도 장보고가 만들었던 법화원까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진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장보고입니다. 지금 완도, 그 전남 완도인데요. 여기 전복이 겁나 많이 나오죠. 이 장보고가 운영을 했었던 청해진인데 서남해안의 활보라고 불리던 소녀 아주 천한 뱃사람입니다. 뱃사람 장보고가 이 골품제가 심각한 이 나라에서는 골품제가 진짜 어마무시 엄격한 이 신라에서는 도저히 이 사람이 이 뛰어난 자신의 출중한 능력을 뽐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당나라로 가서요. 당나라에서 벼슬을 해요. 벼슬을 하고 나서 신라로 돌아옵니다. 신라로 돌아와서 왕을 찾아가죠. 내가 중국에 있다 보니까 신라인 노예가 굉장히 많다. 알고 봤더니 당나라 해적들이 신라인들을 납치해 가더라. 그래서 내가 청해, 그러니까 완도에다가 청해진이라는 진을 설치해서 해적들이 사람들을 잡아가거나 이렇게 하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해 내가 노력해보겠다 이래가지고 왕이 그때 청해진 대사로 장보고를 임명하죠. 그래서 궁사도 줍니다. 그래서 이 청해진을 통해서요, 해적들을 감시하고 관리 감독하기도 하고요. 당시 신라당이 일본을 잇는 동아시아 중개 무역항을 거기에서 이제 청해진에서 담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 역할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산둥반도라는 지역에 신라인 거주지까지 형성되기에 이르는데 바로 신라방이라고 불렀고요. 사람들이 모였던 신라촌 역시 마을입니다. 신라소, 신라관, 신라원이라 그래서 이런 신라인들을 위한 신라소, 파출소, 뭐 신라관, 관청, 신라원, 절 이런 것들도 생기죠. 특히 산둥반도에 장보고가 지은 절인 법화원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산둥반도가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튀어나온데 반대로 여기 아이고 미안. 요렇게 튀어나온데 요동반도고요. 이게 산둥반도죠. 한국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게 산둥반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산둥반도에 지금 이게 바로 그 코리안타운이거든. LA에 있는 코리안타운. 누가 봐도 코리안 같죠? 한글이 엄청 난무하잖아요. 이거 LA예요. LA.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차이나타운 있죠.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에 그 공화춘이라는 짜장면집이 우리나라 최초의 짜장면집이에요, 여러분. 짜장면 먹으러 한번 갈래요? 야.
자, 그런 것처럼 신라타운 이런 게 생긴 거야. 자, 심지어 발해 관청도 여기에 있다? 발해타운도 생겼거든. 그래서 발해관도 여기에 두고요. 이 산둥반도에 법화원이라는 장보가 만든 절이 있어 신라인들을 위해 만든 절도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답니다. 그러니까 이 산둥반도에 우리 고대 시대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발해를 들어가 볼 건데요. 발해 주민 구성은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우선은 고구려 유민이 세운 나라죠. 그리고 고구려 유민이 지배층이 되어서 당시의 피지배층인 그때 당시 그 말갈이라 그래서 중국 쪽에 있는 소수민족인데 얘네들이 사실은 우리랑 되게 친해요. 말갈은 좀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이 고구려 유민이 말갈인들과 함께 만든 나라가 사실은 발해입니다. 지배층인 고구려인이었고 말갈인은 피지배층이었는데 말갈인이 다수기는 했어요. 어찌되었든 고구려인이 세운 나라였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고대의 문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대의 문화 하면 사실 경주가 저는 많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경주를 진짜 좋아해요. 매 봄마다 가는데 이번 봄에는 못 가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경주 한번 공부하고 나서 가시면 진짜 보이는 게 다를 거예요. 경주를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사진은 안압지입니다. 밤에 보는 안압지 정말 아름답죠? 자, 그러면 학습지 펴시고요. 학습지 11번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고구려의 장군총입니다. 장군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무덤이죠. 이거 무슨 무덤 양식이야? 그렇지, 돌무지 무덤이죠. 자, 위에서 보면 더 잘 보여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거대합니다. 동양의 피라미드라고 불릴 정도고요. 중국 길림성, 걔네들 말로 하면 지린성인데 이 지린성이 있어요. 이게 사람 앞에 있는 거 보이시죠? 진짜 크죠? 약간 피라미드라고 불릴만 하죠? 자, 역시 돌무지 무덤 장군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와 백제에서 요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도교의 영향을 받은 문화재인데요. 도교라는 게 뭐냐면 신선사상 생각하시면 돼.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린 거야. 그리고서는 펑 하고서는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네 도끼냐 저것이 네 도끼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금도끼가 내 도끼, 은도끼도 내 도끼, 저도끼도 내 도끼 뭐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때 그 나타나는 산신령 있지. 그게 도교야. 산천을 벗삼아서 자연 그대로로 사는 거, 자연 그대로의 기하에서 사는 거. 뭐 예를 들면은 왜 그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자연인의 모습 그대로를 굉장히 이상적으로 삼는 게 바로 도교입니다. 그게 도교예요. 도교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도교의 영향을 받은 문화재들입니다. 자, 먼저 고구려에 강서대묘 나와 있는데 사실은 모든 고구려 고분에 거의 다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사신도입니다. 사신도는 네 사방의 신들이 있는 거야. 사신도야, 사신도. 요 사신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래서 사신도인데요. 이거 말고도 백제 금동대학로 그리고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역시도 똑같이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자, 하나씩 좀 볼게요. 사신도는 이런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그 당시 강서대묘의 그림이에요. 실제로 북쪽엔 현무가 그려져 있고 좌쪽엔 청룡, 우쪽엔 백호가 있어요. 정확하게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방을 지키는 신이 있다는데 이 노래 아십니까? 남쪽을 지키는 건 주작이에요. 주작작 주작작.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북쪽을 지키는 건 현무고 남쪽을 지키는 거는 주작이야. 그리고 이제 좌청의 500호죠. 청룡과 백호도 역시 이 가상의 상상의 동물들이 사방을 지켜준다는 거야. 요렇게 그림이 이렇게 무덤에 그려져 있어요. 여기서 막간 주작 있잖아요. 사실은 그 애니메이션 환상게임이라는 애니메이션의 주제가거든 그게. 제가 정말 좋아했던 만화예요. 이 만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남쪽을 지키는 무녀가 있고 북쪽을 지키는 무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무녀들의 이야기를 요 책을 소설책을 만들었는데 이 소설이 힘이 생겨가지고 소설에 막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 여기 너무 멋있어. 저의 이상형이었습니다. 여기 미안. 왜 갑자기 애니메이션을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시험 공부 중인데 미안. 어쨌든 이 주작의 무녀였던 미주라는 여자애가
이제 겪는 일들을 그림으로 그린 거거든. 그러니까 만화예요. 일본 만화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라오르라 주자기와고인데 그 만화를 보시면 사방신에 대해서 되게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만화를 굳이 보시라는 건 아니고요. 일본 만화예요. 자, 그리고 백제, 산수무늬 벽돌 좀 보죠. 자, 벽돌입니다. 요만한 벽돌인데, 이 벽돌을 보니까 산수, 산과 물, 막 이런 게 그려져 있다는 거야. 근데 요게 가까이서 가서 보면요. 이 산, 뭐 소나무, 바람, 구름, 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교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삼고 있는 십장생이거든요. 십장생. 도교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삼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십장생이에요. 아시죠? 십장생. 그래서 이런 십장생을 또 이렇게 조각으로 나타낸 게 백제의 금동대양로인데요. 향로예요. 여기 신선도 있고요. 10마리? 열이 아니라 10개의 그 가장 오래 사는,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그런 동물과 식물과 생물, 무생물과 이런 것들을 이상적으로 그려내고 있고요. 그게 도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그 도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도교적인 이상 세계를 바로 이 향로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금동대양로는 나중에 우리 시간 되면 진짜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문화재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다시 넘어가서 옆으로 다시 학습지 볼게요. 자, 지금까지 요 세 가지는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고요. 모의고사에 무지하게 자주 나오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벽돌무덤인 백제 무령왕릉입니다. 자, 무령왕릉은요, 기억나시죠? 무령왕의 릉입니다. 자, 벽돌무덤이 여기죠?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었죠? 그치, 중국 남조, 특히 양나라의 영향을 받았었죠? 자, 무령왕릉은 정말 중요한 문화재예요.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 영상 하나 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고 다시 한번 무령왕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뒷장 이쪽입니다. 신라 거 이제 들어가 볼게요. 신라에 남아있는 문화재 중에 요거는 우리 이미 봤어요. 광개토, 대양명, 호우. 우리가 호우명 그릇하고 불렀던 거죠. 자, 호우명 그릇입니다. 자, 요게 바닥에 광개토, 대양, 만세 뭐 이런 거 써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라와 고구려의 정치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황룡사 구축 목탑 들어갈게요. 황룡사 구축 목탑은 경북 경주에 있는 건데 없어요, 지금. 네, 불타 없어졌습니다. 선덕여왕 때 자장의 건의로 건립이 됐었다가 공려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통일신라의 문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요 첨성대는 우리가 학습지에는 없지만 너무 아름다워서 가져와 봤습니다. 역시 통일신라 전에 이건 신라 상대의 문화재고요. 다시 통일신라로 돌아가면 먼저 첫 번째 석굴암 본종물상입니다. 아름답죠? 그리고 불국사. 아실 거예요. 이 불국사에 두 가지 탑이 있는데 첫 번째 다보탑입니다. 우리 10원짜리에 있죠. 10원짜리에. 10원짜리에 있는 이 다보탑은 복잡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 요게 바로 사실은 불국사의 요 석가탑과 쌍을 이루고 있죠. 석가탑은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어요. 불국사 3층 석탑이고요. 이렇게 둘이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요. 직접 가서 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요 석가탑과 다보탑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좀 아쉬운 점이 많네요.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둘 다 통일신라의 문화재입니다. 자, 그리고 신라 하대 좀 들어가 볼게요. 하대에는 화순, 쌍봉사, 철감, 천사탑 나와 있는데 요걸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승탑이라고 불러요. 부도입니다. 승려의 탑인데 신라 하대 선종이 유행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승탑이 선종의 유행이, 그러니까 선종에서 사실은 요 승탑이라는 걸 만드는데 원래 탑은 부처님의 무덤이에요. 부처님 사리가 들어가는 건데 요 승탑만큼은 신라 하대 그 선종, 승려의 사리를 넣는 겁니다. 선종에서는 부처님도 중요하지만 부처님보다 내 마음속을 직접 보게 하는 참선을 할 수 있는 스님을 거의 스승님처럼 모시는 종파거든. 그래서 신라하대 선종의 유행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각국의 역사책 좀 볼게요. 그 역사책에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유기와 신집이 있고요. 백제는 서기, 신라는 국사라는 책을 남겨놨습니다.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 혹은 나라가 지금 전성기를 누릴 때 만들어진 책들인데 현재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서역가의 대외교류 내려가 볼까요? 삼국가의 대외교류. 자, 삼국문화의 일본 전파입니다. 삼국이 중국의 선진문화를 수용하면요. 요걸 갖다 일본에 전파를 시켜주죠. 일본 고대 문화 형성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아스카 문화라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해요. 자, 고구려, 백제, 가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 보니까 나눠서 공부해야겠다는 느낌이 좀 팍 들어오시죠?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담징이라는 스님이 종이와 먹의 제조법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호류사의 금당벽화를 그려줘요. 그리고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벽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벽화랑 굉장히 그림이 똑같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뺏긴 것 같은데 일본이 더 나중에 만들었어. 그럼 누가 뺏겼겠니? 일본이 뺏겼겠죠. 그 얘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백제에서는요, 정말 많은, 사실은 백제가 일본이랑 제일 친해요. 그래서 일본의 태자한테 한자를 교육해준 아직기라는 사람이 있고, 천자문과 논어를 알려준 왕인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경과 불상을 전파했었던 노리사치계라는 스님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일본 고류사에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라는 불상이 있는데 요게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백제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해요.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백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말이 많아요, 아직. 어쨌든 일본 고류사의 목조미륵 보살 반가사유상이 금동미륵 보살 반가사유상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따 볼게요. 자, 그리고 가야에서도요, 철을 만드는 제철술이 많이 이렇게 보내졌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토기, 특히 가야 토기가 일본 스에키 토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한번 볼게요. 좀 이름도 일본 스에키 토기일까요? 자, 정리합니다. 자, 먼저 고구려에 이게 바로 호류사 금당벽화인데 지금은 이게 보관품이고요. 제대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고구려는요, 담징이 그려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다카마스 고분벽화에 영향을 준 수산의 고분벽화의 모습인데 그림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여성들이 우산을 들고 있고 치마가 특히 똑같아요. 이런 주름 치마. 이거 고구려의 주름 치마가 지금 일본에서도 이런 치마를 입은 것 같진 않거든. 그래서 이거 아마 따라 그린 게 아니거나 아니면 이거 그린 사람이 그쪽으로 가서 그려줬거나 둘 중에 하나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백제입니다. 자, 백제에서는 요 고려지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 일본 국보 1호예요, 무려. 근데 이게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로 너무 똑같이 생긴 거야. 심지어 여러분 손 모양은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얼굴도 비슷하고요. 특히 옷깃이 너무 똑같아. 이럴 수가 없거든. 100% 따라 만들었거나 아니면 보고 만들었거나 아니면 이거 만든 애가 가서 만들어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야토기입니다. 이 가야토기가 일본의 스에키토기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니까. 이게 스에키토기야. 자, 뭐가 똑같냐? 요 바닥에 이 구멍 있잖아요. 요 가야토기의 특징이거든. 그거 그대로 따라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서역과의 교류 좀 볼게요. 바로 아프라시아부 궁전벽화를 좀 보면 되는데요. 요게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라는 곳에 있습니다. 우즈벡. 이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아부 궁전벽화인데요. 특히 이 궁전벽화에 누가 있냐면 요 사람들 있죠. 이 머리에 이렇게 뿔 요렇게 두 개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이게 사실은 고구려의 마스코트가 아닌데? 그러니까 거의 상징 같은 거거든. 고려 사람의 조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무튼 누가 봐도 이 고구려 사람들이 왜 사마르칸트에 가 있냐고 거기까지 교류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56페이지도 있으니까 잘 봐두세요.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통일신라의 불교 사상을 볼 건데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원효 스님입니다. 그리고 의상 스님. 이 두 스님이 통일기 신라에서 되게 중요한 스님 두 분인데요.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생긴 사람, 그리고 의상입니다. 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좀 구분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신라의 통일기에는요, 이제 나라를 바로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불교도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 시점이었던 거야. 그래서 원효 같은 경우는요, 화쟁사상이라는 사상을 주장해서 당시에 불교가 이렇게 서로 분열되어 있던 걸 하나로 통일신라의 하나의 통일된 신라로 만들기 위해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화쟁사상이라는 걸 주장하고요. 또 하나, 불교의 대중화를 꿈꾸어서 아미타 신앙이라는 걸 널리 보급합니다.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땡중같이 생긴 원효 스님이 나와가지고 평민층에 보급하기 위해서 목탁 하나 두드리고 다니면서 나하바 이러면서 또 이거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사 이거 있잖아요. 그 나무아미타불만 외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극락에 갈 수 있다. 즉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즉 아미타신앙, 아미타불이라고 외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미타불을 불러보세요. 나무 아미타불이야. 그래서 불교 대중화에 크게 공헌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의상 들어갈게요. 신라 화엄정을 개창했는데 바로 화엄사상
을 주장하는데요. 화엄사상은 어려운 거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통일된 그 불교로 만들자라는 얘기예요. 그 중국에 있었던 그 모든 종파 간의 대립을 끝내버리고 하나로 통일했었던 불교가 바로 화엄종이었거든. 그 중국 화엄종을 일부러 들여와서 우리 또 통일된 불교를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더 그걸 위해서요. 이 통일 직후 신라사의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 부석사라는 절을 건립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교과서 59페이지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59페이지에 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교과서 좀 보려고, 사료 좀 보려고 하는데, 원효의 아미타 신앙 보이나요? 원효가 이미 개를 잃어 설총을 낳은 뒤로, 어머 세상에, 스님인데 아들을 낳았어요. 엄마 세상에? 자, 그래서 이게 요석공주라는 공주랑 결혼해서 낳은 건데, 한번 찾아보시면 원효 설총 이렇게 막 검색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소선거사라 이름하였다. 우연히 광대가 슬플 때 쓰는 커다란 박을 얻어가지고요. 막 돌아다니면서 일체에 걸림없는 사람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라는 구절을 따다가 무애라고 이름을 지어서 무애가라는 노래를 지어서 세상에 유포시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것을 가지고 천촌만락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고 다녔대요.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이나 원숭이처럼 무지한 사람들로 하여금 다들 부처의 이름을 알게 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외치기만 하면 모두가 다 부처님을 믿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원효가 대중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라고 칭찬하고 있죠. 기억해 두세요. 아미타 신앙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 화엄사상입니다. 하나 가운데 일체의 만물이 다 들어있고 만물 속에는 하나가 자리 잡고 있으니 하나가 곧 일체의 만물이고 만물은 곧 하나에 귀족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너무 어렵죠? 이거 쉽게 말씀할게요. 자, 하나는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예요. 같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야? 그냥 하나의 불교가 사실은 모든 불교를 다 아우른다라는 뜻이야. 그런 게 바로 이 하나가 그럼 뭐라는 거야? 화엄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을 믿자. 화엄을 믿자. 우리 통합된 불교를 하나 만들자. 이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의상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통일신라의 한 명 남은 승려입니다. 바로 해초인데요. 해초. 해초는요. 천축국입니다. 인도예요, 인도.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태생지죠. 성지순례한 겁니다. 성지순례. 그래서 성지순례 하고 난 다음에 왕오천축국전이라는 기행문을 남긴 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 아닙니다. 갈 왕자고요. 오천축국 당시 인도가 5개로 쪼개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천축국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쓴 책이란 뜻이에요. 기행문입니다. 기행문. 그래서 인도까지 갔다 와서 쓴 기행문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 학자에 의해서 중국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덕분에 우리에게 많은 그 당시 인도의 모습을 잘 알려주고 있지요. 자, 그리고 신라 하대에는 뭘가 유행했다 그랬어? 선종이 유행했었죠? 바로 호족이 적극적으로 엄청나게 얘를 좋아했었어, 선종을. 그래서 참선을 중시했던 불교의 종파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호족이 왜 참선을 중시한 이 선종을 그렇게나 믿고 따랐는지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무식했던 호족들 입장에서는 참선만 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선종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신라 말에 엄청 유행했었던 새로운 세력들, 뭐 호족이라든지 선종 불교를 믿는 스님들이라든지 육조품들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11번 쫙 봤고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공부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주말, 진짜 힘든 주말이지만 이때를 잘 견뎌내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 꼭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재미없는 제 로고 영상으로 끝내기보다는 참선을 어떻게 하는지를 공부해 볼까요? Let's get it! 제가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내면의 평화를 찾자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에게 평화가 필요한 시점이죠. 소리에 랩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옥탁 소리 나오고 막. 반야심경에다 랩하는 거야? 오늘도 명상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들 같은 것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저 자신의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와, 나 진짜 기가 차나. 만약에 정말 화가 나셨거나 정말 당황스럽고 우울하실 때 잠깐 멈춰서 저를 보는 거예요. 와. 거울 없이 저를 보는 겁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고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왜 그런 건지를 천천히 지켜보다 보면 그게 어느샌가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럼 말려요? 막 화났을 때. 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직 중생일 뿐이라 가지고. 영상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똑바로 앉아 주시겠습니까? 등을 쭉 펴시고요. 척추가 일자가 되게. 우리 아주 등을 쭉 펴세요. 황의 명상이시. 이러고 해야 돼. 참선하는 방법이에요. 저렇게. 자, 이로한 겁나 잘하죠. 눈을 감으시고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깊게 내쉽니다. 이걸 반복하는데요. 숨이라는 것이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지켜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봤어. 이게 답니다. 정말